건강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 척추 건강과 경혈지압, 건강박수와 한방 응급처치요법.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강박수와 한방 응급처치요법으로 강의하게 될 물리치료과의 이상설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 한방에서는 우리 오장육부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개의 경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은 자기가 오장육부가 자기가 그 장기마다 자기가 지나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해부학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흐름이 그렇게 기의 흐름 방향이 이렇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폐라는 놈은 여기 중부란 혈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폐가 지나가는 기찻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찻길은 경락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기찻길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역이 있겠죠. 기차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경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라는 혈자에서 시작해서 소상이라는 혈자에서 끝나거든요. 폐가 지나가는 경락입니다. 이렇게 그 기차역이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지나가는 기찻길이에요. 두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향해서 목을 지나서 코 옆에서 끝납니다. 그럼 기차역이 2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혈이 20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조경명 위경에서 위가 지나가는 기찻길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눈 밑에서 이렇게 기차길과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발에서 시작해서 몸통에서 끝나는 경락입니다. 기찻길. 그 다음에 심장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심장, 손가락, 새끼손가락에서 겨드랑이 끝에서 끝나죠. 그래서 심장,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심장이 지나가는 기찻길, 심장으로 내 마음이 다해서 약속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심장 경락이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신욕 할 때는 물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배꼽 정도까지 물을 담그시고 손을 밖으로 내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신욕 하실 때 목욕탕 같은 데서 사우나 같은 데 가셔서 반신욕 하실 때 손을 이렇게 내놓는 게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좀 가지 않도록. 너무 뜨거운 거에 손을 다 담그면 안 좋잖아요. 그죠? 심장 경락이 바로 손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입니다. 그 다음 소장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이것도 새끼손가락에서 해서 머리까지 이렇게 양옆으로 흘러갑니다. 소장이 지나가는 기찻길이에요. 그 다음 족태양 방광경이라 그래서 이건 등으로 내려갑니다. 등인데 양쪽으로 해서 4차선 고속도로가 내려가요. 그래서 근골격계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등을 잘 관리해 주시면 오장육부가 다 지나가고요. 또 4차선 도로가 쭉 지나가기 때문에 등을 잘 풀어주시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또 척추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기찻길이에요. 발가락 5번째, 새끼 발가락까지 다 지나갑니다. 우리 몸의 척추를 다 훑고 또 뒤에 다리 쪽을 다 훑어서 가죠. 족소음 신경입니다. 신장 안쪽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가죠. 몸에. 그 다음 심포, 아까 심장 따라가는 거죠. 심포니까. 그래서 그놈 참 심포 고약하다 이겁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이걸 우리가 심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뭐 이거는 장기는 아닌데 이름이 있어요. 삼초라고 해서 배꼽 밑에는 하초, 배꼽에서 명치까지가 중초, 명치 위에를 상초 이렇게 해서 3개 그냥 부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중, 하. 그 초는 뭐 따뜻할 초, 또 거슬릴 초자거든요. 그래서 배도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경이죠. 담 경락이 흘러가는 기찻길입니다.
그 다음 간입니다. 간이 흘러가는 기찻길이에요. 이렇게 발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엄지발가락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회음을 통해서 아래 입술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맥입니다. 인맥.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단중 또는 전중, 그렇죠? 화병자리도 여기 올라가죠. 신골, 배꼽도 지나고 중환도 지나고 이런 혈자리들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독맥입니다. 이거는 뒤에 등 가운데로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백회도 지나가죠. 이거는 우리가 했던. 그래서 윗입술에서 끝납니다. 아랫입술에서 인맥이 끝나고 윗입술에서 동맥이 끝나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입이에요. 그래서 인맥은 땅을 의미하고 음을 의미합니다. 동맥은 하늘을 의미하고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순환이 잘 되려면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여기서 음이 끝나고 양이 끝나니까 합쳐지는 오작교가 되죠. 입이. 그래서 입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뭐 스마트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입 벌리고 있는 사람한테 뭐 약간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표현을. 그죠? 자, 이제 골타요법 이거는 뭐 근골격계 때도 얘기했지만 이 척추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등뼈 1번 이런 데 목 어깨 통증이 오고요. 2번에서 4번 아까 얘기했죠. 고혈압, 심혈관 이런 것들. 등뼈 5번에서 6번은 호흡기 질환. 7번에서 9번은 췌장, 당뇨. 등뼈 10번에서 12번이 소화기계. 그래서 우리가 등을 따뜻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락을 이렇게 왜 제가 다 오장육부를 다 보여주냐 하면 이 오장육부가 다 어디에 기결되냐 하면 결국에는 손끝, 발끝에 연결이 됩니다. 손끝, 발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에 오장육부 분포도도 있는데 이제 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4발 달린 짐승을 만드시면 돼요. 손으로. 그러면 이게 몸통이 되겠죠. 머리하고. 요거는 앞발, 뒷발. 요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게 팔이 되겠죠. 이게 다리가 되고. 이건 몸통이 되고. 여긴 앞에가 되고. 여긴 뒤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 맨 위가 머리입니다. 머리. 얼굴이에요. 얼굴. 여기가 폐고. 여기가 심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가락 보면 맨 앞에 여기 가운데 손가락 제일 위에 마디에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얼굴에서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코입니다. 코. 그래서 코가 막히고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한결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코 위에 눈이겠죠. 그러니까 눈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양쪽 왼쪽 눈, 오른쪽 눈 이렇게 있어요. 또 잘 모르시면 전체 다 해주시면 되고, 그죠? 또 머리 아프고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사열도 해주고 피를 내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내려오면 여기 손목 부위하고 첫째 마디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가운데가 배꼽이거든요. 배꼽하고 또 첫째 마디, 손가락 첫째 마디 가운데가 위입니다. 위. 그래서 소화 안 되시고 그럴 때 이렇게 꼭꼭꼭 이렇게 엄지손가락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면 소화가 또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아픕니다. 이렇게 소화 잘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합곡, 그죠? 노궁,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 조교 학생들 좀 나와 보시겠어요? 앞에 보시고 손을 이렇게 깍지 껴서 한 분은 옆으로 좀 쓰세요. 깍지 껴서 이렇게 겨드랑이 붙이시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겨드랑이 붙이시고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아픈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더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럼 뭐 어제든 합곡이든 노궁이든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눌러주시면 되죠.
이건 여러분들 수지침, 고려 수지침에서 나오는 혈자리들이 손바닥, 손등에 다 있는 것을 나타낸 것들이기도 하죠. 이런데 이제 뜸을 뜨기도 하고 그러죠. 뜸을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바닥에 우리 몸에 오장육부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손가락 운동 이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손을 이렇게 폈을 때 1, 2, 3, 4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보세요. 4번에 될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손등 쪽으로 뒤로 이렇게 자꾸 젖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젖혀주고. 또 손가락 하나하나도 뒤로 젖혀주시고,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이것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 양옆 누르기. 손톱의 양옆. 아까 우리가 오장육부가 이렇게 손이 다 지나가는데 주로 손톱 옆으로 다 이렇게, 시작점이거나 또 끝점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 끝에를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손가락 뒤로 젖히긴 하셨죠. 그 다음 손가락 사이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렇게 깍지 끼워서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찝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 귀찮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깍지를 끼워서 그 자체를 꼭꼭꼭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손가락 전체 젖히기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 이제 머리에도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손목 바깥쪽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손목도 이렇게 좀 비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손바닥 중앙 문지르기는 뭐,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손가락 옆에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깍지를 끼셔서 이걸 이렇게 쭉 빼세요. 이렇게. 천천히 쭉 이렇게 꼭꼭꼭꼭꼭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빼주시면 좋습니다. 또 검지로 이제 손등 마사지는 이게 척추라 그랬잖아요. 손등이, 그죠? 척추도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시고. 또 10번 손가락, 이 손가락 시작되는 그 부분도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가 심장이라 했잖아요. 심장. 그죠? 네, 여기 심장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이 차시면 안 돼요. 그죠? 발이 따뜻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도 이제 오장육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 발이라는 것이 신발 속에서 하루 종일 갇혀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뭐 따뜻한 물로 이렇게 발가락을 좀 씻고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뭐 앞이 뾰족한 신발 이런 건 안 신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시면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발바닥을 내 발 뒤꿈치를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밟아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이 다 밑으로 내려가서 발바닥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럼 집에 가셔서 이렇게 또 수험생들이 있거나, 그죠? 또 뭐 직장 생활로 피곤하시고 그럴 때 씻고 와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을 내 발 뒤꿈치를 꼭꼭꼭꼭 이렇게 밟아주시면 되게 시원합니다. 이거 한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발 씻고 나서 발가락 사이에다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칸씩 뜯어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이게 습기도 예방할 수가 있고, 그죠? 습진, 또 무좀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자극을 해서 되게 시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꽉 이렇게 쪼여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 쳐주는 거죠. 엄지발가락 쳐주는 거. 그 다음에 발목 펌프에서 요즘 나오죠. 이렇게 발목 펌프에서 뒤꿈치를 이렇게 탕탕 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주시면 우리 몸의 순환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도 다 귀찮으시면 박수라도 열심히 치시라 이런 얘기. 박수라도 조금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요. 제가 왜 박수를 치라 그랬겠어요? 금방 얘기했죠. 오장육부가 다 우리 손가락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박수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박수의 놀라운 효과, 스트레스 해소되고 살이 빠지기도 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고 또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휘자라든가 피아니스트, 기타 이런 치시는 분들이 오래 사신다 그래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뭐 이 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손이 차지하는 뇌의 운동 영역이 손이 32%입니다. 그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 입입니다. 입. 이렇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여자분들은 그래도 연세가 드시고 그래도 손을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다못해 뭐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행주를 빨기라도 한다거나 하다못해 뭐 걸레라도 이렇게 빨고 그죠? 또 이렇게 잘 떠들시면서 좀 웃으시죠. 잘 그죠?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뭐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머리가 이제 16%를 차지하거든요. 뇌 운동 영역 중에서. 그래서 손, 입, 특히 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뇌가 자꾸 이제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너 골이 비었냐? 골이 빕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제 이렇게 건강 박수를 자꾸 이렇게 박수를 자꾸 치거나 손을 자꾸 지압하거나 그러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또 늦출 수가 있고요. 건강 박수의 그 뇌파 측정해 본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의 뇌파와 박수 칠 때의 뇌파. 이렇게. 또 델타파, 세타파의 비율 감소, 베타파의 또 비율 감소,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측정을 해본 거예요. 또 경락 기능, 또 지역에선 체열 검사, 이런 것들도 다 해본 거고요. 뭐, 이렇게 쓴, 그것도 초등학생 일기장도 있습니다. 그 치매에 걸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WHO에서도 이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작년에 이제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박수라도 좀 열심히 한번 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박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 합장 박수, 아니, 박수 하기 전에 아까 이렇게 우리가 준비 운동 같은 걸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손을 자꾸 이렇게 뒤로 젖혀주시고,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합장 박수예요. 10손가락을 마주대고 양손을 아주 힘차게 부딪히는데요. 이때 진동으로 손바닥의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고요. 또 손발 저림이나 신경통에 효과적입니다. 또 시간 관계상 10번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 다음 손바닥 박수예요. 손가락은 빼고 손바닥만 우리가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손바닥에 다 내장,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손바닥만 치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한 20번 정도 치시면 좋겠어요. 좀 세게 치는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손가락 박수입니다. 이 손가락은 우리가 사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팔, 다리, 또 관절 안쪽. 그런 데가 이제 그런 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박수를 우리가 쳐볼 거예요. 손가락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가락 박수입니다. 그 다음 손가락 끝 박수예요. 손가락 끝에가 이제 우리가 두뇌 또는 뭐 코, 또 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뇌의 기능이 촉진되고 또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고 또 시력이 나쁜 사람, 또 비염이 있는 사람, 또 코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건 조금 아플 거예요. 아프면서 약간 쩌릿쩌릿할 수도 있어요. 자, 손가락 끝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의외로 조금 아프면서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목 박수예요. 손목.
손목 부분은 우리가 방광하고 생식기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손목이 있고 그 밑에 또 팔목이 있습니다. 팔목에는 우리 한의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진맥을 잡는 자리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폐, 비장, 신장 이렇게 진맥을 잡는 거고요. 왼쪽 손은 심장, 간, 또 신장, 네, 콩팥 그 세 개의 또 진맥을 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박수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정력 박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라든가 생식기 쪽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자, 손목 박수 10번 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다음 이제 팔목을 붙이셔서 팔목을 좀 더 붙이셔서 팔목에도 오장육부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도록 쳐줍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이제 손목하고 손가락 박수예요. 두 손을 마주보게 하고,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죠? 이건 심장과 기관지를 자극해서,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좋은 박수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 다음 주먹 박수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하면 이 뇌 모양하고 똑같죠. 그죠? 뇌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왼쪽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뇌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하면 우리가 두개골 건강이라든가 두통, 어깨, 또 사지관절의 외측부 이런 데 좋아집니다. 자, 주먹을 쥐고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아프시면 한쪽은 손바닥을 펴세요.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도, 그죠? 이제 반대쪽 손바닥을 펴서 또 쳐주시고. 또 교대를 하시도 이렇게. 주먹을 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뇌를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해주면 좋습니다. 단순한 거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요. 손날 박수입니다. 손날 박수인데 여기는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다고 앞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주먹을 쥐면 새끼손가락 쪽에 제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후계라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곡에서 침을 꼽으면 후계로 나온다고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비, 또 생리통, 두통, 한강통은 뒷목 아픈 거죠. 또 고혈압, 또 발열, 안통, 눈 아픈 겁니다. 변비통, 어깨 아플 때, 또 늑간신경통, 담 결릴 때죠. 그 다음에 신경쇠약, 도한은 잠잘 때 땀 나는 걸 도한이라 그래요. 도둑놈의 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날 박수 주먹 쥐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바닥 펴고 해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당수 치듯이, 그죠? 이렇게 좀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깍지 박수예요. 깍지 박수. 이건 어깨 관절이라든가 고관절, 엉덩 관절, 어깨 이렇게 깍지끼에 써서 이렇게 쳐주는 거 이렇게. 자, 오른손이 위로 갔다면 이제 반대로 왼손이 위로 가게 깍지를 껴서 이렇게 또 쳐주셔도 되죠. 이렇게. 깍지 박수입니다. 그 다음 허리 앞뒤예요. 허리 앞에서 조금 넓게 서서 앞에서 앞뒤로 이렇게 허리 앞에서 뒤로. 그렇죠. 앞엔 잘 되는데 뒤가 좀 잘 안 되죠. 어깨가 여러분들 많이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위아래 박수. 앞에서는 위, 뒤에서는 또 등 뒤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좀 잘 안 되죠. 젊은 우리 학생들도 어깨가 많이 굳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자꾸 처음에는 뻣뻣하고 잘 못하지만 자꾸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 앞뒤 박수입니다. 목 앞에서 뒤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이것도 앞에는 잘 되는데 뒤에는 좀 잘 안 되죠. 또 이거 하는데 목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손이 앞뒤로 갈 수 있도록. 팔뚝에 군살 뺄 때도 좋은
박수입니다. 자, 손등 박수. 이건 척추죠, 척추. 그죠? 그 손등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렇게 툭툭툭 쳐주는 거. 그죠? 자, 이것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줘도 되겠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이게 온몸 박수인데요. 우리가 오장육부가 우리 몸을 다 따라가니까 아까 이렇게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자, 손바닥으로 손등, 오른손으로 왼쪽 손등을 치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툭툭 치면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경락, 오장육부와 경락 다 지나가는 자리죠. 그죠? 어깨, 뒤에, 앞에, 위에, 밑에, 가운데, 손바닥 뒤집으셔서 치면서 내려갑니다. 심포경락, 삼초경락 이런 데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또 내려가고. 또 손바닥 치시고. 그 다음에 얘 옆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가는 거예요.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우리 몸의 상체 쓰레기통이거든요. 겨드랑이 쳐주세요. 겨드랑이 뒤쪽, 겨드랑이 앞에, 겨드랑이 위에, 겨드랑이 밑에, 겨드랑이 가운데. 그 다음에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도록 손끝에서 툭 밑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툭. 이렇게 나쁜 기운이 손끝으로 나가도록. 자, 반대쪽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여기 우리 화병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중이라고. 그죠? 젖꼭지를 이렇게 이으면.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화병 자리 쳐줍니다. 이렇게. 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왼쪽 가슴 쳐주고요. 툭, 툭, 툭. 가슴 위에, 가슴 밑에, 가슴 바깥쪽, 가슴 안쪽, 가운데 이렇게 쳐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아랫배도 쳐주세요. 아랫배. 아랫배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랫배를 향해서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쭉 끝에까지 내려가세요. 발목까지. 신장, 간, 그죠? 비장 이런 데가 다 지나가는 경락이죠. 그 내려갔으면 바깥쪽. 이게 다음 경락입니다. 바깥쪽으로 타고 올라오시고, 자, 엉덩이 쪽으로 올라가셔서, 그 다음 허리 숙이시고, 자, 손등으로 이제 허리 치세요. 손등으로 위로 올라가세요. 이 족태양 방광경 자리로 그랬죠? 다시 내려오시고, 그 손바닥으로 엉덩이 치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밑으로까지 쭉 내려가세요. 쭉 족태양 방광경 자리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허리 구부린 상태에서 손바닥 10번 칩니다. 준비 시작! 앞에서 손바닥 10번 치고 허리 구부리고. 네. 자, 그 다음에 손을 비비세요. 손을 막 비비셔서 손이 따뜻해지면 오금에 갖다 대세요. 오금에. 손을 이렇게 오금에 갖다 대시고, 그래서 손바닥의 기운이 오금으로 쏙 들어가게끔. 다시 손 비비시고. 이제 무릎에 갖다 대세요. 무릎에 이렇게 대서 내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무릎으로 들어가게끔. 자, 다시 오금을 대고, 오금을 위아래로 위아래로 흩으세요. 위아래로. 그렇죠. 그럼 다시 손을 이렇게 독수리 발톱을 만들어서 무릎을 꽉꽉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뺑글뺑글 돌려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경락, 이게 박수거든요. 온몸에 경락 박수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뒷동산에 한번 가니까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온몸 박수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디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언제든 이렇게 하면 땀도 나고 숨도 차고 또 우리 몸에 잠자는 세포들 다 깨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요법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빨간 데를 우리가 따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체하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따시잖아요.
앞으로 엄지손가락 이 가운데 따지 마시고 가장자리 여기 소상이라는 자리를 따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요, 빨간 데만 따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 데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열침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걸 구하셔서, 근데 옆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좋습니다. 구멍이 뚫린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란셋이라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28게이지, 26게이지, 21게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 28게이지가 가장 이렇게 가늘어요. 요걸 똑 따서 여기에 이렇게 풀고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걸 좀 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토니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묶으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란셋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대고 얘를 좀 누르셔야 돼. 누르셔서 탁 쳐야 안 아픕니다. 근데 가볍게 대고 치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대고 좀 누르신 다음에 치시고, 고무줄을 묶은 상태에서 피를 조금 짜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좀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손가락, 발가락 양쪽에 다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칭으로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대칭으로. 여기는 오른손을 그려놨기 때문에 왼손은 안쪽이에요. 오른손이 안쪽이면 이렇게 대칭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엄지, 검지 이렇게 두 개만 따주셔도 효과가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급처치요법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